황혼이혼, 그리고 혼자라는 자유 68세 박영애 씨의 두 번째 봄. 저는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가 되기로 결심하기까지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20살 때 결혼했습니다. 1977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죠. 남편 잘 만나서 애 잘 키우면 그게 복이지. 저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도, 언니들도, 동네 아줌마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맞선을 볼 때부터 그랬어요. 말수가 적은 게 신중한 거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과묵한 남자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초반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신혼의 설렘도 있었고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쁜 육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의 침묵은 듬직함이 아니라 벽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혼잣말을 늘어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추가 참 싸던데 김장 준비 슬슬 해야 할 것 같아. 응. 애들 학교 선생님이 상담 오래요. 같이 갈 수 있어? 바쁘니까 당신이 가.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는데.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그렇게 짧고 무심하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을 꾸렸지만 남편은 돈만 벌어오고 정서적 교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입학식인데 같이 가줘요. 아이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 있어. 당신이 가. 그날 저는 혼자 아들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하나씩 잡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만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오셨어. 대신 엄마가 2배로 응원해 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고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병원에 한두 번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애 낳는 거야? 여자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도와줘.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웃음보다는 한숨이, 대화보다는 TV 소리만 가득한 집이 되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남편은 TV만 보고 저는 혼자 반찬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일까? 끝없이 반복되는 갈등.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하나둘 집을 떠나고 나서야 남편과의 갈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니까 남편과 저 둘만 남았을 때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집안일이 잘 안 되냐? 왜 내 말은 항상 무시하느냐? 왜 밥이 맨날 이 모양이냐? 남편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또 침묵했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한 번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알지. 이렇게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해? 그날 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어머니도 늘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 잘 키우면 그게 여자의 본분이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 모임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다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요즘 수채화 배우러 다녀. 너무 재밌어. 나는 남편이랑 유럽 여행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 우리 남편은 요즘 나한테 꽃도 사다 주고 데이트도 하자고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삶에 지쳐 있구나.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당신, 우리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올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남편은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집에서 쉬는 게 제일 편한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혼의 선택.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이에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큰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뿐이야.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참아요. 우리 때문에라도 참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참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네가 배우면 안 돼. 너도 나중에 참으면서 살게 될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친척과 이웃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이 나이에 웬 이혼이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친정 언니도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야,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면 넌 혼자야.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는 지금도 충분히 외로워. 같이 살아도 외로운 게 더 슬픈 거야. 이혼 후 첫 날들. 이혼 후 처음 며칠은 두려웠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나?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두 사람 몫을 차려왔는데 이제 혼자 먹을 밥만 하니까 너무 적어 보였습니다. 밥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주인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됐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의 시작.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식사 준비, 빨래, 청소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살림을 해온 저에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천장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새벽에 깨면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서글펐습니다. 가끔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무서웠습니다. 누가 있나? 하고 집안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그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 취향대로 집을 꾸미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 수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도 몇 개 사다가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화분이 뭐가 좋냐, 지저분하게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새싹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도 남편이 채널을 바꿀까봐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불 좀 꺼 하는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취미.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저는 오래 미뤄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독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도서관 카드를 만들 때 사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책 좋아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좋아했더라? 40년 동안 저는 제 취향조차 잊고 살았던 겁니다. 처음엔 가벼운 에세이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연다는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색이 섞이고 형태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중요한 건 즐기는 거예요. 즐긴다,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즐겼던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알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구나. 오히려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지난 40년이 더 슬펐습니다. 공원에서의 만남. 그리고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날씨 참 좋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혼자 산책 나오셨어요? 네, 요즘 매일 나와요.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분 이름은 김정숙 씨였고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그분도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랑 35년 살았는데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야 헤어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웃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늦게라도 우리 삶을 찾은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정숙 씨의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공원에서 만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그리고 회복. 아이들과는 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엔 엄마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살면서 느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정말 힘들다는 걸. 엄마가 아빠랑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지쳐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 보여요. 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웃습니다. 이전처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가 화면 너머로 손을 흔들 때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다음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먼저 사랑하자. 집안일보다 나의 건강과 마음을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차분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뭇잎이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 모든 변화를 천천히 느끼며 걷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요즘은 시집을 많이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깨달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젊었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항상 신경 썼습니다. 저 집은 왜 저러냐? 저 여자는 왜 혼자 다니냐? 그런 말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남들의 말은 결국 남의 일일 뿐이라는 걸. 제 인생은 남들이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제가 불행하면 소용없고 남들이 나쁘다고 해도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머지 인생을 저 자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럴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의 나.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 봄을 마음껏 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내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 눈치, 아이들 눈치, 시댁 식구들 눈치.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만 살피면 됩니다. 혼자라도 괜찮다. 이제는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영화를 봐도, 혼자 산책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주변에서 가끔 묻습니다. 재혼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대로가 참 좋은데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도 이제는 너무 소중합니다. 만약 정말 좋은 인연이 온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지만 억지로 찾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요즘 저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산책길에서 만난 길고양이,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제 하루를 채웁니다. 예전에는 큰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날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성공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작은 순간들에 있었습니다. 내가 찾은 나. 수채화 수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늘었어요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집에 걸어놨는데 아들이 놀라더군요.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정말 잘 그리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영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박영애, 책 읽는 박영애, 산책하는 박영애. 그 모든 게 저입니다. 최근에는 수필쓰기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세요. 정답은 없어요. 제 첫 수필 제목은 68배 봄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필반에서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셨네요. 대단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옛 남편에 대한 생각. 가끔 옛 남편 생각이 납니다. 미운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쓰럽습니다. 아들 말로는 남편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아들이 들러서 밥을 챙겨준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힘드신가 봐요. 아들의 말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살 수 없을 뿐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지 모릅니다. 저 여자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을까? 왜 항상 불만이었을까? 서로 다른 언어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인연이 거기까지였구나. 나에게 주는 선물. 얼마 전에 제 자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작은 여행이었습니다. 친구 정숙 씨와 함께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안 왔을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라도 많이 다녀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남은 인생,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유럽 여행 가보고 싶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불행하다면 변화를 시도해도 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행복을 찾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두려웠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참고만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